안녕하세요. 네, 바쁜 시간 중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시드니이고요. 시드니는 지금 현재 9시예요. 한국은 지금 7시로 알고 있는데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헬시티 컬리지 브라이언이고요. 오늘은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호주 차일드케어로 취업하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려고 저희가 초청을 드렸고요. 세미나는 이 목차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인트로, 유아교육 시스템, 유아교육 학위, 그리고 유아교육 취업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저희에 대해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HT 컬리지는 호주 시드니 쪽에서 운영 중에 있는 트레이닝 학교 센터입니다. HT 컬리지는 차일드 케어뿐만 아니라 각종 트레이닝 코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T 커리어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HT 커리어가 있는데요. 저희 코스를 수료하시거나 RPL 학위를 발급받으신 분들이 호주에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드리는 리크루트먼트 회사입니다. 건축 관련 직종이나 유아교육 혹은 이제 노인복지사분들을 주로 저희가 서비스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호주에 유아교육으로 취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졸업하시고 이제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세미나를 준비했고요. 이제 유아교육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호주의 교육과정에 대해 잠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주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정규 교육과정이 있고요. 정규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정규 교육과정은 이제 킨더가든 K학년부터 시작인데요. 퍼블릭 스쿨에 한국의 초등학교 이제 킨디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하이스쿨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국의 중고등학교가 합쳐진 시스템을 말하고요. 보통 만 4세에 프리스쿨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 5세부터 이제 초등학교 생활이 시작합니다. 이제 K학년이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영학년을 뜻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 이제 병설 유치원이 참 인기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학교에 뭐 적응이 빠르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호주에도 영학년, 이제 킨더가전이 이제 존재하고요. 초등학교 생활을 하기 전에 학교에 적응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유아교육은 만 5세 이하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만 5세 이하의 유아교육 시스템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아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뭐 프리스쿨, 차일드 케어 센터, 이제 패밀리 데이 케어 센터, 이제 유아교육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차일드 케어 센터는 이제 데이 케어 센터라고도 불리고요. 이제 호주의 어린이집인데요. 보통 만 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주로 이릅니다. 패밀리 데이 케어 센터는 이제 보육교사분이 집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그룹으로 가정학습 환경에서 제공되는 승인된 보육 시스템이고요. 4명 이하의 프리스쿨 아이들만 돌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차일드 케어 센터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제 차일드 케어 센터는 한국의 어린이집처럼 보육에 초점을 둔 이제 프리스쿨은 한국에서 유치원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교육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퇴소 시간이 보통 오후 2시 반 정도로 일반 호주 어린이집에 비해서 이른 시간에 하원을 하기 때문에 일찍 이제 픽업을 못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불편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프리스쿨을 보내지 않고 호주 어린이집, 즉 차일드 케어 센터에 프리스쿨이 있는데도 이제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보내고 이제 선택을 하시고 계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차일드 케어 센터로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될 건데요. 그래서 호주 센터 루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호주는 일단 한국과 다르게 등원 차량이 없습니다. 이게 호주에서 일하는 부부들의 불편한 상황인데요. 등원 차량이 없다 보니 데려다 주고 이제 데려다 오고, 이제 뭐 TMI지만 저희 집은 이제 저도 이제 아기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집은 주로 와이프가 등 하원을 담당하는데 뭐 오해하실까봐 절대 와이프만 하는 거 아닙니다. 더 일찍 끝나서 그런 거고요. 와이프가 일이 있을 때는 뭐 이제 갑자기 뭐 미팅이 잡히고 그러면 제가 픽업을 가는데요. 호주 직장에서는 뭐 아이들 등 하원하는 게 너무 당연해서 이렇게 아이들 하원 시간에 맞춰서 일찍 퇴근하는 직원도 꽤 많습니다. 뭐 회사에서 눈치 안 주냐고요? 근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얘는 호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등원을 하고 나면 이제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바깥놀이나 뭐 이제 통합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9시 반에서 10시 정도에 교실로 들어가서 오전 간식을 먹고
실내 자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만 3세 이하다 보니까 교육보다는 이제 자유 활동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호주는 점심 시간이 있어요. 낮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3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낮잠을 자게 되고요. 이제 3세 이사인 경우에는 그냥 휴식만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후 간식을 먹고 다시 이제 실외 놀이를 하면서 하원 시간에 맞춰서 하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 하원 차량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픽업해 가는데 보통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이제 부모님들이 오셔서 한 명씩 이제 하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아이들이 전부 도시락을 들고 다녀요. 초, 중, 고 이제 13년간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되는데요. 본인들 참 힘드시겠죠.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은 어떨까요? 너무 어려서 이제 안 싸가지고 다닙니다. 한국처럼 간식도 먹고요, 밥도 먹는데 일반적으로 차일드 케어 센터에서 준비를 해주게 되고요. 워낙 어린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호주도 한국도 이제 먹거리에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호주 정부에서 각 센터에 푸드 세이프티 슈퍼바이저를 이제 지정해서 아이들 음식에 책임지게 하는 법령을 이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게 저희 호주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이슈인 게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이제 5일 중에 이틀은 이제 차일드 케어 센터를 보내요. 근데 차일드 케어 센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식도 주고 밥도 주는데 이제 패밀리 데이 케어 센터 선생님이 한 분에 이제 아기들 4명을 돌보는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 보육 환경에서 혼자서 돌보시기 때문에 이 푸드 세이프티 슈퍼바이저가 이제 법령이 시행되면 맞춰야 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못 하시겠다고 저희는 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지금 저 아이는 3살인데 그 아기를 위해서 도시락을 이제 싸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도 나머지 3일도 이제 차일드 케어 센터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제 조그마한 패밀리 데이 케어센터인데도 할 수 있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쪽이 되면 그쪽으로 좀 옮기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너무 TMI였나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호주 센터 업무나 환경은 거의 한국이랑 비슷해요. 업무는 사실상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한국처럼 이것도 사진도 찍고 오늘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 이제 올려줍니다. 어플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관찰 일기가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제 그룹 활동 사진이랑 설명들이 시간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요. 패밀리 데이 케어 센터라고 하는 이제 가정에서 보는 이제 보육 같은 데는 아무래도 혼자 보시다 보니까 이제 시간별로 사진을 못 올려주시고 아이들이 모두 하원하고 나면 하루 종일 한 사진과 이제 일지들이 한 번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는 것도 생각하시면 이제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민자 출신들이 많고요. 다 같이 이제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일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한국과 다르게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부담도 없으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관찰 일기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노력은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 있는데 일의 강도는 거의 비슷하실 거고요. 한국에서 하신 것처럼 똑같은 업무에 지치실 수는 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다든지 이제 다른 활동을 하시면 이제 노력하시면 이겨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호주 교육 시스템과 이제 유아교육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호주에서 유아교육을 해서 취업하시기 위한 최소 자격증인데요. Certificate 3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Certificate 3 in Early Childhood Education이 필요하고 이제 First Aid는 응급치료 자격증인데요. 이제 유아교육 환경으로 이제 취득을 하시면 이제 최소한 자격증은 이제 준비가 되시는 거고요.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한국 학위 및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 유학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호주에서 이제 한국처럼 이제 학사 학위를 받으시려면 최소 이제 4년 동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IELTS는 한 6.0 정도가 있으셔야 되고요. 연간 학비는 이제 15,000불 정도 호주 달러로 필요한데, 만약에 정말 이제 이름 있는 대학교에 가시게 되면 이제 해외 이제 국제 학생들은 연간 학비는 25,000불까지도 됩니다.
혹시 에시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에시카, 이제 ACETQA라고 하는데요. 에시카는 이제 호주 정부 기관이에요. 호주 유아교육 품질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품질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할까요? 호주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한국 학위도, 호주 학위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왜 많이 안 알려졌을까라는 의문이 드시죠? 엘시카의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게 뭐, 한국인에게 단점일 수도 있네요. 이제 바로 학위 전환을 위해서는 여기 옆에 써놓은 것처럼, 읽기 쓰기는 이제 7.0, 듣기 말하기는 이제 8.0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9.0 만점에 8.0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점수 드리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거의 네이티브 수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수가 있으시더라도 잠시만요. 이게 이제 에시카에서 이제 요구하는 얼리 차일드 티처, 이제 한국에서 4년제 졸업하신 거 학사 학위를 이제 전환하시기 위한 이제 퀄리피케이션 필요한 요구 사항인데요. 이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 사실상 이걸 통과하신 분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정말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안내해 드릴 게 RPL이라고 이제 선행 학습 제도가 있어요. 이제 경력 인증 학위 제도이고요. 반대로 호주 정식 학위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력만 한국에서 2년 이상 있으시면 최소 33 혹은 이제 디플로마까지 학위 전환이 가능하시고요. 33는 이제 비용이 호주 달러로 한 1,500불, 디플로마는 한 1,600불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으시다면 이제 RPL을 통해서 이제 학위를 전환을 하시면 되고요. 디플로마까지 가능하시고요. 이제 온라인 코스가 있는데 온라인 코스 같은 경우는 실습을 무급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제 33는 170시간, 디플로마는 270시간은 거의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한 시간이 많이 들고 좀 이제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RPL로 이제 30는 이제 변환을 하시면 근무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디플로마까지 받으시면 아무래도 최소 자격이 있는 33보다 임금은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퍼스트 에이드면 012는 필수적으로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 관련돼서 이걸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학위를 변환하셨다면 이제 취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업은 방금 잘 말씀드린 것처럼 적합한 자격 요건을 뭐 RPL이든 에슈카든 통해서 자격을 병행을 하시고 WWCC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이제 Working with Children 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기관에 신청하시는 증서이시고요. 아이들과 일을 할 수 있는지 체크가 되고 유아교육 산업이나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일하는 직종은 법적으로 호주에서는 무조건 필수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뭐 퀸즐랜드 주 같은 경우는 뭐 블루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주에서 2주면 바로 발급이 되시기 때문에 호주에 입국하시면서 바로 신청을 하시고 이제 이력서랑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력서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은 양식이 조금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근무하셨던 이제 회사명과 기간만 보통 적는 경우가 많은데 호주는 영문 이력서에 근무지 외에도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강조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다든지 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셨다든지 그런 걸 쓰시면 아무래도 강점으로 어필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되면 이제 호주에서 유아교육으로 교사로 근무하시기 위한 준비가 다 되신 겁니다. 너무 말이 빠르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호주 유아교육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만약 경력이 있으시다면, 이제 RPL로, 33와 디플로마로 경력을 이제 학위 전환을 하시면 되고요. 그 필요한 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원장 선생님이나 뭐 사장님으로부터 이제 추천서, 경력 증명서를 받으시면 되고요. 호주에 오셔서 이제 전환을 하시고 퍼스트 에이드 012 유아교육 환경 받으시고 WWCC만 하시면 바로 이제 취업이 가능한 준비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 오셔가지고 뭐 맨땅에 헤딩하실 수는 없으잖아요. 그래서 저희 HT 커리어와 이제 파트너로 있는 회사 중 가장 큰 업체 중에 한 곳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리틀 라이언 얼리 러닝 센터예요. 시드니 지역에 이제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드니 지역에 7개 센터를 약 20년 정도 운영한 경험이 풍부한 업체고요.
호주는 워낙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직원들도 채용하고 있고요. 한국인들도 많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취업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저희 헬시트 커리어에서 연계가 가능하고요. 이제 연계를 하시려면 당연히 자격 요건을 만들어 놓은 건 필수이시고요. 인터뷰 후에 이제 취업 여부랑 이제 급여가 정해지십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장단점을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장점은 이제 한국에 비해서 이제 조금 높은 임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유연한 근무 시간과 교사 대비 유아 비율이 이제 한국보다 조금 낮은 편이고요. 이제 추가 근무를 하시면 당연히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단점은 이제 아쉽게도 유아교육 교사님만을 위한 취업 비자가 없어요. 그래서 만 30세 이하이신 경우에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하셔서 한 고용주 아래 최대 6개월까지 풀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하시고요. 만 30세 이상이시라면 취업 비자라고 불리는 그런 비자들이 발급이 어려우셔서 근무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의 방법이다만 만 30세 이상이신 분들은 학생 비자로 입국하셔가지고 2주에 48시간, 즉 이제 주에 24시간 정도 근무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3일 정도 이제 근무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워홀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뭐 경력 단절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호주 어린이집의 경력을 바탕으로 향후에 이제 국내 뭐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해외 유아교육 시스템으로 이제 경력 활용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제 영어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영어 실력은 당연히 보너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거예요. 이제 영주권, 유아교육으로 영주권이 가능한가인데요. 뭐 이제 많은 유학원에서 된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제 생각으로 이제 뭐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안 된다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세미나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뭐 에시카 기관을 통해서 학위 전환을 해서 뭐 학사 이상이 되시거나 아니면 유학을 통해서 이제 학사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폰서 비자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 스폰서 비자의 직종이 차일드 케어 센터 매니저 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 센터의 매니저가 되셔야 스폰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호주 경력이 3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3년은 경력으로 스폰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TSS라고 불리는 482 스폰서 비자를 받으시면 2년을 근무하시면 이제 ENS TRT라고 불리는 영주권 비자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아주 험난한 여정이라서 저는 안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오늘 세미나 목적은 이제 호주에 뭐 차일드 케어 교사로 오셔가지고 영주권 따세요가 아니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호주 유아교육과 한국의 유아교육 모두 이제 경험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거나 뭐 기회가 되셨으면 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요. 호주는 현재도 뭐 차일드 케어 교사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서 혹시나 뭐 낮은 임금과 고강도 업무로 많이 지치셨다면 이제 경력을 살려서 호주에서 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해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